안녕하세요. 그림책 테라피스트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입니다. 오늘은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 5번째 시간으로요. 지식 백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짜뉴스 많이 있잖아요.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도 많이 생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짜뉴스를 어떻게 하면 잘 판단할 수 있을지, 그것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식 백신, 그것을 지식 백신으로 해서 지식 백신과 관련된 그림책으로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가짜를 알아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미어캣의 스카프, 그 다음에 다비드 칼리의 어쩌다 여왕님, 그리고 그 소문 들었어? 라고 하는 책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알고 계시는 감기 걸린 물고기, 이렇게 4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문 들었어? 라고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라고 하는 그림책은 이 앞에 나와 있는 사자를 보시면 굉장히 갈기가 멋있죠. 예, 멋지게 보이죠. 그리고 반지도 굉장히 샤방샤방한 고가의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굉장히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책은 내용을 읽기 전에 먼저 표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표지를 보고 이 사자가 어떤 사자일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자는 굉장히 보는 모습으로도 아시겠지만 부유한 그런 사자입니다. 그리고 멋진 황금색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동물들을 모조리 불러서 자기 집에서 파티를 많이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왕이 거의 이제 힘이 약해지셔가지고 다음번 왕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던 거였어요. 당연히 금색 갈기를 가지고 있는 사자는 왕이 될 거다라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물가에서 거의 모든 동네의 소문들이 이렇게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에서 너희들 은색 갈기를 가지고 있는 사자 봤어? 그 사자는 너무 친절하더라고. 막 이런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금색 갈기를 가지고 있는 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지게 된 거죠. 내가 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어 라고 이제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보니까 은색 갈기의 사자는 열심히 동물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금색 갈기의 사자는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다쳤는데 다른 동물들한테는 이렇게 너네 은색 사자가 정말 착하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지 않단다. 나 여기 다친 거 봐봐. 내가 얼마 전에 은색 사자를 만났는데 살짝 부딪혔는데 글쎄 나를 가지고 자기를 때렸다면서 나를 엄청나게 많이 때렸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상을 입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색 사자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퍼졌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동물들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더 한번 소문을 퍼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또 금색 갈기의 사자가 또 다른 동물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은색 사자가 얼마 전에 다른 동물 음식 막 이렇게 빼앗아 먹는 거 나 봤다? 진짜 못됐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물들이 그때는 얼마 전에 무슨
어디에 음식이 없어졌다, 뭐 했다, 뭐 싸웠다, 뭐 이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은색사자 이야기인가 봐.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차도 왔었잖아. 응급차가 왔는데, 그것도 아마 은색사자와 연결되는 이야기 아니겠어? 뭐 이러면서 소문이 이제 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금색 갈기를 가진 사자가 또 또 소문을 한 가지 또 퍼뜨립니다. 너희들 그 얼마 전에 작은 새 있지? 그 작은 새네 집을 은색 갈기 사자가 망치로 막 부수는 거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얼마 전에 그 새 집을 고치는 걸 우리가 봤는데 아마 그게 고치는 게 아니라 부수는 거였나 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은색 갈기 사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때 자기의 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떨어졌을 때, 작은 새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올려서 집에다 올려준 그 사자의 선행을 알고 있는 새들이 그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진실은 묻히고만. 이렇게 소문은 번지고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렇게 진짜 저 멀리 섬에 살고 있는 펭귄에까지 그 소문이 갔습니다. 결국 그 진실이 아닌 그 소문으로 결국 이렇게 금색 사자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동물들을 자기 신하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렇게 황폐해지고 결국 이 나라는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되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진짜 금색 사자만의 잘못이었을까? 그 잘못은 금색 사자만의 잘못이었을까? 그 소문을 퍼뜨려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한번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가짜 뉴스를 들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른 것을 또 팩트 체크라고 해서 다른 것에 대해 다른 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뽑을 수 있는 책이라서 질문거리를 스스로 뽑아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금색 사자와 은색 사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색 사자는 그러면 잘한 걸까? 은색 사자는 소문은 금방 잠잠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금색 사자를 왕으로 뽑고 나서 이제 폭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동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황폐해진 나라를 보는 그 모든 그 동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가짜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소문 들었어 였습니다. 다음은 감기 걸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감기가 걸렸다니, 요즘에 코로나하고 좀 잘 어울리는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귀가 살고 있었어요. 아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귀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은데 물고기들이 다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아귀는 소문을 내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빨간 물고기 감기 걸렸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들이 막 이렇게 동요가 일어나게 되죠. 아까 물고기가 무슨 감기 걸려. 아니야. 우리까지 번질 수가 있어. 우리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 빨리 빨간 물고기를 내보내야 해. 뭐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고 결국 빨간 물고기는 내쫓기게 됩니다. 빨간 물고기가 내쫓기게 되고 나서 빨간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모두 아귀의 밥이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아귀가 배가 고파지자 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얘들아 노란 물고기가 감기 걸렸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란 물고기가 왜 감기에 걸렸을까요? 얘들아 감기가 걸리면 누런 코가 나오지? 그래서 노란색이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고기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노란 물고기는 내쫓기게 되겠죠. 그래서 노란 물고기도 모두 아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가 고파지자
또 파란 물고기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아, 파란 물고기 감기 걸렸대. 너희들 감기 걸리면 부들부들 막 떨리잖아. 부들부들 떨리니까 저렇게 새파랗게 질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물고기들 사이에서는 막 동요가 일어나서 결국은 파란색 물고기도 아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기 걸렸어 뭐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위험에 빠질 거라고 생각한 검정색 물고기가 아니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진짜 그 아귀의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모두 내쫓기게 되고 결국 모든 물고기가 아귀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덥석덥석 잡아먹혀서 결국 아귀의 밥이 모두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기에 걸렸다고 소문이 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뭐 좀 비난하는 물고기도 있고 아니야,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물고기도 있지만 전체적인 여론은 우리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우리까지 감기에 걸리면 어떡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카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니까 모두 그 사람을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물을 마시다가 우리가 개껴가지고 기침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 꼭 이렇게 감기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이야기라도 조금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들이 결국은 모두 아귀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빨간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다는 소문이 났을 때 물고기들은 빨간 물고기를 내쫓게 돼요. 빨간 물고기들은 아귀에게 모두 잡혀 먹거든요. 그때 빨간 물고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쫓기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아귀의 밥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그 물고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하고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룹에서 잘 지내던 사람이 어떤 소문 때문에 그 사람을 그 그룹에서 너 이제부터 여기 나오지 마 라고 하고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내쫓겨서 그때 어떤 그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어땠을까? 그리고 검정 물고기가 감기에 걸렸어 라고 하는 소문이 나서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의문을 제기해요. 아귀의 말이 사실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나의 일이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나에게 그 일이 닥쳤을 때는 갑자기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 의문이 생기고 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언젠가는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물고기에서 그 내쫓길 때의 그 마음, 그 다음에 나중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꼭 자기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의문을 제기했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기 걸린 물고기. 세 번째는 어쩌다 여왕님입니다. 어쩌다 여왕님은 여기 나와 있는 개구리가 여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쩌다 여왕이 된 거예요. 예. 어느 날 그 연못에 이렇게 조그마한 물건이 빠지게 돼요. 개구리들이 그 물건이 뭔지 궁금해서 모두 강물로 뛰어들죠. 결국 강물로 뛰어들어서 한 개구리가 그 물건을 이렇게 머리에다 쓰고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왕관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개구리들은 모두 야, 우리에게 여왕님이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왕님을 떠받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통통한 파리를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여왕님을 꾸며주기도 하고 여왕님은 절대 발이 물에 담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말 여왕님을 모시듯이 합니다.
그 전에는 정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한가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여왕님이 나타나고 나서 여왕님 수발을 들기 시작하면서 개구리들이 하루도 쉬는 날이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주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우리 다이빙 대회를 한번 열자, 여왕님을 위해서 다이빙 대회를 열게 됐어요. 그때 여왕님도 다이빙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하게 됐죠. 여왕님도 아주 멋진 포즈로 다이빙을 합니다. 다이빙을 하고 올라온 여왕님의 머리엔 왕관이 사라지고 이렇게 나뭇잎만 머리에 이렇게 얹어져 있죠. 예. 이 모습을 보고 개구리들은 우리에게 이제 여왕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여왕은 사라지고 그 개구리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그 상황들을 모두 다 흔들어 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흔들어 놓은 건 누굴까요? 결국 자신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왕관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여왕이 될 수 있을까요? 왕관만 쓰면 여왕일까요? 아무도 그것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개구리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렇게 우리도 어떤 겉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번듯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번듯하게 우리가 봤을 때 번듯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사람 이야기는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면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리더로 지지하거나 선택하진 않는지, 얼마 전에 선거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류를 범하진 않았는지, 그동안의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특히 학생들하고 또 리더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어쩌다 여왕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미어캣의 스카프입니다.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이렇게 스카프를 다 메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도 스카프를 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스카프를 보시면 눈이 가려져 있고 입이 가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스카프가 뭐길래 미어캣들의 이렇게 그 입과 눈을 가리게 되었을까요? 미어캣 너무 사랑스러운 동물이죠. 이렇게 미어캣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 평안합니다. 먹을거리가 지천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외지에 외국물을 좀 먹고 온 미어캣이 다 그 마을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미어캣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이거 참 멋지지 하면서 빨간색 스카프를 보여줍니다. 너희들도 이 빨간색 스카프가 가지고 싶으면 먹이를 많이 잡아. 먹이를 아주 잘 잡는 그 미어캣은 이런 빨간 스카프를 가질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미어캣들은 빨간 그 스카프를 하기 위해서 먹이를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미어캣들이 모두 다 빨간 스카프를 하게 돼요. 빨간 스카프를 겨우 이제 얻게 된 미어캣은 이제서야 내가 빨간 스카프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모두 파란색 그 스카프들을 메고 있는 거예요. 빨간 스카프를 메고 있는 미어캣은 또 파란색 그 스카프를 메기 위해서 더 열심히 먹이를 잡으러 다닙니다. 그렇게 또 겨우 파란색 그 스카프를 얻었는데, 또 이제 스카프가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스카프들이 색깔을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미어캣들은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스카프를 얻기 위해서 먹이를, 자기가 배부르지만 먹이를 잡아서 스카프를 더 좋은 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먹이를 잡아.
결국 그 동네의 먹이들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 먹이들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폐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어떤 미어캣이 스카프 더미가 있는 곳을 발견을 합니다. 모두 스카프를 버려서 그곳에서 실을 솔솔솔 뽑으니까 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스카프를 만들게 되었고, 이렇게 미어캣의 마을은 다시 평화를 찾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떤 것이 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그것을 쫓아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과 이 미어캣이 스카프를 얻기 위한 그런 모습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붉은 스카프를 두른 미어캣들은 하늘색 스카프를 또 두른 미어캣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늘색 스카프를 두른 미어캣은 또 보라색 스카프를 두른 미어캣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끊임없이 스카프가 색이 바뀌면서 등장을 하게 될까요? 행복했던 미어캣의 마을에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먹을 것이 사라진 황폐한 곳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미어캣들이 행복을 다시 또 미어캣들은 행복을 찾게 되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스카프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이렇게 미어캣들이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권의 책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4권의 책은 가짜뉴스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아이들이 거의 유튜브를 보고 그 뉴스를 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가짜뉴스를 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정보만 쏙쏙쏙쏙 뽑아서 보게 되니까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제대로 읽는 방법,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책들입니다. 이 미어캣의 스카프, 어쩌다 여왕님, 감기 걸린 물고기, 그 소문 들었어 였습니다. 이렇게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그림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활동은, 일단 이런 것들은 질문을 한번 만들고 그 대표 질문을 뽑아서 토론해보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질문으로 토론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이제 각자 대표 질문이 다를 테니까 그 토론한 결과물을 서로 나눈다면 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는 가짜 뉴스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을 팩트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4권의 그림책으로 가짜 뉴스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팩트 체크하면서 진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면 조금 뉴스를 볼 때 가짜 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눈을 좀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4권을 가지고 그림책과 함께하는 심리적 방역 지식 백신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으로 포용 백신, 우리가 비난을 멈추고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여행가 김현주였습니다.